스포츠 경영관리사 필기편 마케팅론 넘어가겠습니다. 51번. 다음 A 구단이 25만 개의 입장권을 모두 판매했을 때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기 위한 입장권의 최소 가격과 그에 따른 입장권당 이익으로 오른 것은 연간 10억 원의 고정비용을 지출하는 A 구단은 제품 생산 능력이 25만 개고 입장권 단위당 변동비가 3,000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총 비용과 총 수익이 일치하는 지점, 만나는 지점을 말하죠. 총 비용을 알아보면 고정비용이 10억, 변동비가 7억 5천, 더해서 17억 5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수익이 17억 5천이 되기 위해서 입장권 가격은 7,000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제품 가격 7,000원, 개당 이익은 4,000원. 7,000원에서 3,000원 뺀 4,000원이 개당 이익이 되고요. 정답은 3번. 52번. 스포츠 제품의 특성 중 소멸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예약제도의 도입, 2번 시간대별 수요를 토대로 가격 책정, 3번 시즌 티켓의 판매, 4번 셀프 서비스의 도입. 소멸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유형의 제품은 재고로 보관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사라진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소멸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먼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은 소멸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는 가장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53번. 다음 중 스포츠 마케팅 조사에서 전화조사 방법이 가장 적합한 경우는 1번 자세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조사, 2번 어떤 시점에 순간적으로 무엇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조사, 3번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면접자 편의를 줄일 수 있으며 대답하는 요령도 동시에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조사, 4번 넓은 범위의 지리적인 영역을 조사 대상 지역으로 하여 비교적 복잡한 정보를 얻으면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조사. 전화면접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케팅 조사 방법 중에 전화조사 방법은요, 일단 저렴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정보는 힘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기 보시면 자세하게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차 자료 수집과 2차 사료 수집, 스포츠 경영관리사 실기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54번. 스포츠 기업에서 활용하는 관계 마케팅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신규 고객의 유치를 강조한다, 2번 고객과의 신뢰 형성을 강조한다, 3번 장기적인 마케팅 성과를 지향한다, 4번 고객과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와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관계 마케팅은 지속적인 신뢰 그리고 친밀한 관계 유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 55번. 목표 시장 선정에서 비차별화 전략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마케팅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번 스포츠 소비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한 가격과 형태로 제공하여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 3번 특정 시장의 욕구와 필요를 경쟁자보다 잘 알 수 있다, 4번 소비자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으로 세분화를 하지 않고 크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량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꼭 알아두기 보시면 차별적 마케팅 전략과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 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관련 내용들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6번. 2차 자료 분석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비관여적 방법이다. 니은 관찰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영향이 크다. 디귿 통계적 기법으로 자료의 결측값을 대체할 수 없다. 리을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차 자료 분석과 2차 자료 분석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1차 자료는 직접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 자료는 남이 수집한 것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억이 2차 자료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1차 자료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들 마찬가지로 꼭 알아두기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57번 기업의 선수 보증 광고 실행을 위한 선수 선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친숙도, 니은 관련성, 디귿 존경, 리을 차별화. 선수 보증 광고를 위한 선수 선정 요인, 친숙도, 관련성, 존경, 차별성 4가지 프레드 4요인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들이 꼭 알아두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 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참여 기준을 스포츠 이벤트 자체의 가치 관련 기준과 기업 내부 기준으로 구분할 때 기업 내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매체 노출 효과, 2번 계절성, 3번 대중의 선호도, 4번 스폰서십 참여 비용. 58번은 스폰서십에서 외부 기준과 내부 기준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외부적 기준에서는 대중의 선호도, 매체 노출 효과, 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참여 비용의 경제성, 준비 기간, 계절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내부적 기준에서는 수행 능력, 참여 비율, 소요 비용 이렇게 내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기 보시면 참여 비용 같은 것은 내부 기준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9번 소비자가 상품 구입에 있어서 인식하는 리스크 중 상품이 조잡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능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 1번 신체적 인지 리스크, 2번 사회적 인지 리스크, 3번 기능적 인지 리스크, 4번 경제적 인지 리스크. 이 문제는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 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제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 기능적 위험, 시간 손실, 미래 기회의 상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능적 인지 위험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60번 스포츠 브랜드 개발의 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가용 자원, 2번 마케팅 요구 조건, 3번 캐릭터 개발, 4번 세분 시장의 성격. 브랜드 개발에 있어서 가용 자원이나 요구 조건, 세분 시장 성격 같은 것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캐릭터 개발과 같은 것은 브랜드 개발보다는 신제품 개발 과정에 조금 더 가깝겠죠. 정답은 3번.